안녕하십니까. 인천일보 TV 초대석 윤관욱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죠. 2020년 혹독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들의 생활 방식은 너무나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인천문화재단 최병국 대표이사 모시고 현재 인천 지역 문화예술계의 상황은 어떤지, 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앞으로 계획과 포부는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병국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병국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죠. 인천 석바위에서 태어난 인천 토박이 중에 토박입니다. 서울대학교 해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요. 동해학과에서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정말 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동문화원 부원장도 역임하셨고요. 국제미술진흥협회 회장, 또 한국미술협회 인천시 지회 회장, 인천 아트플랫폼 관장을 거쳐서 지난 2019년 2월에 제6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까지 취임을 한 이 순수 인천을 대표하는 미술인이자 예술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문화재단 지난 2004년에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인천문화재단은 2004년에 겨울에 출범해서 현재 15년이 넘는 동안 인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설립 목적과 그 중진 사업은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이고요. 그것은 지금도 꾸준히 지원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생애 주기에 맞춘 신진 작가, 중진 작가, 원로 작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출범 당시에 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재단도 그러한 흐름을 반영해 시민 동아리 지원 사업 등 시민들의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에 살며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과거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작하고 향유하는 기회를 만드는 게 저희 재단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최병국 대표이사로부터 인천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인천 하면 아무래도 항구, 해양도시, 또 공항의 관문,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서구의 문물이 대한민국에 유입된 이 개항도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문화예술계에서는 인천이라는 지역 어떤 의미를 갖는 곳으로 해석을 합니까? 21세기의 세계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는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서로 다양한 요소들을 품어내면서 다양화할 때 그 큰 힘과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은 미래지향적인 문화활동을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시 지리적, 역사적 조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방식의 예술적 도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의 씨앗이 인천의 문화예술의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역할과 사업에 그러한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태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정말 대유행이다 싶을 정도인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공연 예술계가 큰 피해를 지금 입고 있다라는 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인천의 문화예술계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올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2월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들어오면서 이 정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은 시와 협력해서
예술인들에게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긴급 지원, 또 창작 지원 확대, 크라우드 펀딩 사업, 또 창작 공간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술가들이 그 힘든 현재 피해 상황을 조금이라도 저희 재단에서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거죠. 특히 공연 예술가가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공연장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그동안 노력해서 준비한 작품들이 선보일 기회조차 갖지 못하거든요. 네. 또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6, 7월 들어오면서 무조건 공연장을 무조건 휴관하는 게 과연 정답인가, 이러한 예술가들이 목소리가 생기고요. 방역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새로운 조그만 일이라도 공연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재확산이 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었어요. 또 다시 다시 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의 방역 대책과 지침에 따라 적게나마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게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정말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말에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팬데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단기간에 종식되기는 사실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도 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된다라면 뭔가 사태 해결책이 결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일 텐데요. 특히 이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 또 전시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인천문화재단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보관 또는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긴급 지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효과적인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코로나19 피해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인천 예술인들과 시민의 의견을 듣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 결과를 보니 예술인들이 먼저 하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 증명을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인천 예술가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등록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국가나 문화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최소 준비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우선 그 등록을 먼저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 재단은 지금 이 조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 설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를 다시 한번 설계를 할 예정이고, 그 밖에도 인천을 비롯한 전국 상황에 또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외 주요 국가들의 피해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글을 모아서 다양한 장르의 80명 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글을 받아서 보고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재단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활동 증명을 등록하지 않은 인천의 예술인이 무려 3분의 1 이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세요. 반드시 예술인들은 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활동 증명 등록을 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는 첩경이 아닌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 대표님, 이 많은 미래학자들은 다가올 미래는 대부분 우리 인간의 활동이 비대면, 즉 언택트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게 그 미래가 더 빨리 다가온 느낌이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문화예술계도 그에 걸맞는 뭔가 변화, 대응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할까요? 이 젊은 친구들 보면 SNS를 참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미 상당한 정도 우리 사회에 그런 SNS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문화예술 활동은 교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던 것이고, 감동, 교감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서 금방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은 확장될 것이며, 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도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의 제작을 위한 공간, 장비 등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문화예술 공간이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역할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저희 제도는 그런 방향의 활용에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 또 예술의 특징을 살려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예술로서 공원, 공연장 등의 공간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를 만들어주는 예술 프로젝트나, 또한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규모 있게 실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술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살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규모 있게 실행하겠다 이런 말씀이 이 귀에 더 착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이 많은 우리 재단에서도 사업을 계획하고 또 추진해 오셨을 텐데요. 아직은 넉 달 정도가 1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볼 만한 인천문화재단의 어떤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업이 영향을 받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남은 시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리라고 봅니다. 저희 재단을 둘러싸는 환경 변화와 지역 내외의 협력업체를 갖추는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인천에는 부평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 그다음에 연수문화재단 등 각 구 설립 문화재단이 3군데나 있고, 내년에는 중구문화재단이 설립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인천의 문화예술인들과 시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기관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천문화재단과 각 문화재단이 서로 분리되어 따로 활동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천문화재단 중심으로 해서 각 문화재단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각 구 문화 환경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그러한 방안을 저희들 재단에서 겸손한 자세를 만들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인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또 한 사람의 예술인으로서 최병국 대표이사님의 바람 또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천에 태어나서 자라고 그림을 쭉 그리면서 40년 이상 인천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작가의 일과 또 문화행정의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중심은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애양심을 가지고 지역의 모든 예술가들과 그 활동에 대한 지원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그러한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인들, 문화 자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같이 함께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훨씬 나은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특히 여러 가지 사건, 그동안 근대에서 일어나진 여러 가지 사건, 다양한 인물들, 지리적 조건, 아주 좋은 조건이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예술적인 영감과 어우러져서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이런 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훨씬 더 독창적인 인천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작가로서 최병국 또 인천 미술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천미술협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고요. 작가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작가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인천문화재단이라는 큰 틀에 행정 대표로서 행정을 할 때, 문화 행정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벌써 취임하신 지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작가는 자기에 충실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을 한 점에 모아서 그것을 자기 스타일대로 녹여내는 데에 비해서 이 재단에 들어와서 문화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귀를 열고 많이 듣고 또 같이 대화하고 서로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가로서는 나의 느끼는 것 자체를 오랜 시간 묵혀내면서 내면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용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행정가로서는 많은 사람들의 폭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용해내는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향이 좀 다른 것이지 기본적인 애양에 대한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본질적인 추구하는 바는 동일하다. 예. 이렇게 느끼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인천일보 TV 시청자 그리고 인천일보 독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라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인천일보 TV 시청자 여러분, 인천문화재단 대표 최병국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숭숭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여러 제약 속에서 과거의 일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화예술인들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웠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을 찾으며 열심히 활동해왔던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 노력과 성과를 시민들께 선보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마저 잃게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의 상황을 잘 헤아리어서 정부와 인천시 방역대책 안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꼭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지 않으셔도 온라인에서 인천문화예술인 활동을 찾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작가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화행정가는 경청과 소통과 공감이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 이런 최병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말씀이 오늘 굉장히 울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인천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최병국 대표이사 모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천문화예술계의 현실 그리고 이를 탈출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일보 TV는 앞으로도 인천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부분은 알리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